안녕하세요. 비전메이커 정재천 대표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 마인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오늘로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마태복음 목차를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경 통독 기능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연결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그 위에 자막을 내버리는 그런 기능 있다는 것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태복음 이렇게 목차를 3개 넣었었죠. 첫 번째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기인데 여기에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지난번 주제별 책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림을 여기다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본문에만 텍스트 원고를 넣은 거는 그 원고를 어, 읽어서 제가 이제 이 원고는 김강 목사님 원고를 설교를 제가 녹취를 해서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 일부를 그냥 복사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껴넣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것은 이쪽에 그 책꽂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7절 넣으니까 이렇게 책꽂이에 12종류의 다번역 성경이 자동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관주 성경, 그 다음에 관계되는 그림 자료들,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자동 책꽂이에 이렇게 딱 꽂혔다. 이 책꽂이에 목사님이 필요한 자료를 여기다 더 추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되겠죠. 추가 성경 지난번에 하나 샘플로 넣었었죠. 또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시연을 한번 해보면 공동번역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그래서 송출 번역하면 두 번째 또 송출하면 세 번째 건너뛰고 싶으면 여기 더블 클릭하고 지금 이 화면은 저희 비전메이커 예배용 모델 에센스에서 성경 내보내는 그런 화면을 바로 마인 모델에도 가져온 것입니다. 여기 이제 숨기기를 한 이유는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 배경 그림을 순간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 그림은 이제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시 바꾸기 전까지는 성경 자막 배경은 이제 이걸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가령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보아스 여기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 하면 와이드 넓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송출을 누르면 프로젝터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게 이미 저게 됐군요. 이건 밑줄로 한번 해볼까요? 밑줄. 밑줄은 우리야. 이것도 한 열 개 넣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저장해 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강사님이 요거는 밑줄 쳐야겠다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클릭해서 하는 순간에 프로젝터에 그냥 바로 반영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야 이쪽 부분에 밑줄이 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좀 주의를 좀 집중시키고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바로 프로젝터로 이제 바로 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성경 절별로 화면 바꾸기가 있잖아요. 한 절 한 절씩에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계속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에 계속 절별 화면 바꾸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아니오를 눌러놓고 다시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1절, 2절 계속 이어져서 나간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어도 되니까요. 원어 성경은 헬라어가 되겠죠. 이건 헬라어로 쭉 나오죠. 저는 헬라어 읽을 줄 모르니까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또 다번역에 나온다는 것이고요. 관주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되는 마태복음 연대표 또
아수르 지역 이런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뭐 그림 자료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자료, 그런 파일 등록을 클릭을 해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 중에 파워포인트. 지금 이쪽에 예약을 다 해도 되지만 이쪽 예약을 다 꽉 차서 더 이상 넣을 데가 없다. 그런 경우 여기에 등록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건 몇십 개까지도 등록이 되니까 거의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 클릭을 하면 파워포인트 자료가 바로 뜨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동작을 하면 되고요. 이게 맨 뒤로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 우리 보시면요. PPT 비전 유저 폴더에 예배 파워포인트 이렇게 등록이 됐다. 이렇게 책꽂이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용 모델, 이제 카메라 화면에 나가는 경우 두 번째 설명 시간인데요. 이 겉에 까맣게 표시한 거는 요게 지금 카메라 순서구나. 카메라 화면 나가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바탕을 까만 걸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막을 넣었는데요. 성경 자막에 뭐 여기다 클릭을 해가지고 인용을 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반복적인 설명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설명드렸고요. 슬래시 P, 슬래시 P로 넣어서 이렇게 한 화면 나가고 이렇게 한 화면 나가고 이렇게 한 화면 나가고 즉 하나의 화면에 성경 몇 장이라도 다 한 화면으로 다 처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슬래시 P 넣어서 페이지를 분할시키는 기능을 넣어놓으면요. 그럼 이제 이게 카메라 순서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환경 설정에 클릭을 하면 여기 세 번째 자막 오버레이 설정이 있습니다. 저희 크로마키 기능이 되는 영상 장비들은 뭐 다 연결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 기능이 되는 영상 장비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메이커에서 나옵니다. 뭐 70만 원짜리서부터 100 몇십만 원. 대 카메라 한 4대 정도 붙이고 그럴 수 있는 장비가 조금 비싼 거 괜찮다고 싶은 거야 한 160, 70만 원. 좀 싼 거는 한 70만 원 정도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니까 제가 직접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알선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버레이 있는 기능을 넣어서 연결하면 70만 원짜리 그런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카메라 4대를 연결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 연결해서 강의하시는 분 화면도 가끔 대주고 그 밑에 성경 자막도 내보내고 그런 그 모양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지금 이쪽에 1, 2절 나가고 그 다음 절 3, 4절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프로젝트 화면을 한번 보면 프로젝트 화면은 이렇게 아까 오버레이 크로마키 기능을 녹색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녹색으로 했다는 얘기는 녹색 배경은 다 그냥 투명한 걸로 보고 그냥 카메라 화면에 나간다는 뜻이 됩니다. 카메라 화면에 노란색을 맡아보고 하얀색으로 자막 나가고 있고요. 또 송출 버튼 누르면 이제 그 다음 자막 계속 나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제 모니터 넘어와서 이제 닫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 첫 번째 시간에 이 설명을 빠뜨린 것 같으네요. 여기 이제 책꽂이 설명은 드렸는데 이 서재실에 보면 성경 66권에 대한 개요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슬래시 P로 해서 이렇게 한 화면씩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또 수정할 수도 있죠.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여기에 슬래시 P를 넣어서 우리는 글씨 크게 해서 여기를 한 화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든지 편집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그림으로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성경 66권 권별로 석장식 이렇게 석장식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는 김정국 목사님께서 쾌히
사용해도 좋다라고 해주셔서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66권 권별로 석장식 관련된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편 장별로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고요. 마태복음 1장 개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분해한 그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제 장신대 대학원생 입시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제가 저자 허락을 맡아서 한 십몇 년 전에 입력을 해놨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활용하실 수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조금 모양 내는 기능을 하나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지난번 주제별로 한 거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송출된 화면을 보면 제목을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만 만들고 다 한 줄로 만들 게 아니라 제목과 이 본문 사이를 좀 띄워서 조금 시원하게 하고 싶다. 뭐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글꼴 설정에 클릭을 하면 맨 오른쪽에 좌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목을 위에서부터 너무 바짝 붙이지 말고 한 1cm 정도 띄고 왼쪽으로 0.5cm 띄웠는데 이걸 한 6cm 정도 6cm 정도 띄워라. 높이는 뭐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본문 시작 위치를 제목 끝난 데서부터 0.5cm 띄워놓고 해라 그랬는데 이거를 뭐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 3.5cm를 많이 띄워보죠. 그러니까 왼쪽 시작도 여기는 6cm인데 한 2cm만 띄워볼까요? 2cm만 띄워서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 글꼴에 보면 지난번 설명할 때 여기 강조하는 문구가 이게 어떤 건지 이런 거 식별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도 다 글씨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청각 교재 이거에 대한 서체를 바꾸려면 어디서 바꿔야 되냐? 여기 있죠? 요 칸에서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입력한 모든 자료는 바로 요거죠. 여기서 바꾸면 된다. 또 본문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여기 있죠. 여기에서 본문 여기서 조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가이드 하는 걸 좀 추가했습니다. 그럼 닫고요.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제가 설명을 할 때 프로젝터를 걸어놓고 프로젝터 쪽으로 설명 아닌가? 네, 프로젝터 쪽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이런 이쪽이 그냥 나왔겠네요. 이쪽에 막 변화되는 거는 보셨겠네요. 자, 왼쪽으로 이만큼 띄웠죠? 위로부터 띄웠죠? 또 본문 시작을 제목과 본문 시작 가는 거를 2cm 정도 띄웠죠. 이렇게 전체 모양을 띌 수 있다. 그런 거를 저 혼자 설명했네요. 결과를 이렇게 바르게 볼 수가 있죠.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 모니터로 와서 글꼴 설정에 가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목 좌표를 위로부터 1cm, 왼쪽으로부터 6cm. 그다음에 본문도 위로부터 3.5cm라는 건 제목이 끝난 요게 제목이라면 제목 끝나고 여기서 3.5cm 떨어지고 나서 본문이 시작되라 그런 뜻이고요. 왼쪽을 2cm 띄고 그렇게 설정을 하고서 했더니 거기 설정 하나하나 클릭하는 순간 바로 리얼타임으로 스크린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제가 조금 추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 글씨를 좀 고치려면 어디서 고쳐야 되나. 그러니 글꼴 설정에 보면 여기 시청각 교재에 보이죠, 이게? 요걸 고치려면 여기서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고치려면 여기 입력한 여기서 고치면 되겠구나. 이 본문을 고치려면 컴퓨터를 활용해서 첫 시작하는 걸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보충 설명은 킹제임스가 여기 있으니까 보충은 여기 있죠. 보충 장어, 본문 장어. 수정하는데 어디서 고쳐야 되나 이런 걸 식별하기 좋게 이렇게 그런 기능을 제가 더 추가시켰습니다. 네, 닫고요. 이제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에서 화면의 모양을 낼 수 있는데 더 모양을 내고 애니메이션 기능도 넣고 그러려면 뭐 파워포인트를 이용하거나 또는 포토샵을 이용하거나 또는 좀 쉽게 하려면 이제 그림판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만들 수도 있죠. 일반적인 그림 같은 경우는 저도 그림판을 이용을 잘 합니다.
지금 여기에 말한 이런 것도 제가 그림판으로 예, 만든 거거든요. 그냥 타이핑 하듯이 하고 글씨 색깔 넣고 이렇게 이제 넣으면 되니까 어, 그렇게 해서 만드셔서 그림을 만드시면 되고요. 또 저희가 제공하는 그 그림이 여러 그림이 자막 배경 영상부터 많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파워포인트와 같이 연합해서 잘 쓰면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파워포인트 쓰고 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서 좀 아쉬웠던 점, 입체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거,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또 파워포인트로 다시 화면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같이 어떤 때는 파워포인트 쓰고 어떤 때는 그냥 저희 프로그램만 쓰고 그 문제의 핵심은 그렇게 해서 교재를 만들어 나갈 때 전체 책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에 또 단락을 구분해서 넣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죠. 단락을 추가한다든지 또는 뭐 한 단락에 더 그림을 더 추가시키고 싶다든지 또는 새로운 그림을 바꾸고 싶다든지 이렇게 메인터넌스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쭉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화면이란 건 뭐냐면 예배 전에 프로젝터에 어떤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프로젝터 켰는데 컴퓨터와 같이 연결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 예배 전 대기화면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강의 전 대기화면, 대기화면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네, 화면 끄기는 프로젝터에게 화면 비치고 있는 게 필요 없이 그냥 껐으면 좋겠다.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걸 딱 키면 화면이 딱 꺼집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딱 꺼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화면 끄기를 대기화면 다시 클릭하면 제가 예배 전 대기화면은 이제 이걸로 설정해 놨는데요. 이걸 이제 바로 베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화면 끄기, 대기화면 넘어가는 거. 그 사용 설명서도 다 저희 그 만든 교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 모델 소개 됐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은 이런 저희 마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통독 기능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헤브리 헬라어 그걸 해서 읽게 됐군요. 고쳐야 되겠네요. 처음 저희 제품을 접하면 창세기 1장서부터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장 통독하면 2장 읽고 또 다음 장은 3장 읽고 그럼 요 다음에 컴퓨터 켜서 볼 때는 3장까지 읽었으니까 이제 4장부터 읽을 차례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 꼭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은 것만이 아니라 뭐 오늘은 구약, 내일은 신약, 또 신약에서도 이제 요일별로 이걸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 내가 어느 걸 선택하면 그 성경책이 어디까지 읽었다라는 걸 배준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화면 크게 보기 기능을 하면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교회에서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쭉 성경 통독을 하나 해나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멘트를 하고 이제 그런다. 그럴 경우에는 자막에 화면에 나가야 되겠죠. 화면에 나가는데 이 한 화면에 이걸 다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글씨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래서 한 화면에 나가는 거를 뭐 5줄로 하겠다. 그냥 글씨 크기는 뭐 40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출을 누르면 5줄씩 이제 끊어서 나갑니다. 자동으로. 송출 클릭을 하면 지금 5줄 나가고 이제 인도자는 이걸 다 보는 거죠. 아, 지금 이게 나가고 있구나. 다음 송출 예정은 6절부터 나가는 게 보여지죠. 또 송출 버튼 누르면 6절 지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걸 프로젝터로 한번 나간 화면을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 인도자가 또 송출을 누르면 그 다음 저기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게 통독해주 읽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화면이 여기 화면에도 있고 아까 성경 본문 강해설교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들어가서 거기에도 읽어주는 기능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성경 통독을 해줍니다. 즉 창세기 3장 읽어주겠네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심어서 살았다. 이렇게 통독하는 걸 읽어주면서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이 소리에 맞춰서 불러 같이 이렇게 통독할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음원 연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원을 저희가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되니까 그 음원을 요즘 뭐 다 다운받거나 또 필요하시면 뭐 저한테 연락하시면 이런 음원을 그냥 갖고 있는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교제하시면서 한번 얻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우 목소리가 좋다 하면 그걸 넣어서 하면 성경 통독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큼 제가 다 한 것 같은데 뭐 미흡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대면 시대에 복음 전파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잘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